네, 투자공학개론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채권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부터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채권에 대한 내용이 좀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당연히 양이 되게 많은 거라서 그 진도를 나가는 게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영상으로도 2개 혹은 3개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에 진행을 오프라인에서 이걸 리뷰하고 뭐 같이 퀴즈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마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추석이 끝난 월요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들 학교에 적응하느라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연휴 동안 여러 가지 밀린 일들도 하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들과 다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금 수업 사이에 짱을 내서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강의 자료는 다 만들어 놓고 좀 늦었죠. 동영상 강의가 늦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어질 이 시리즈에서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우선 프라이싱, 이 채권의 프라이싱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채권의 프라이싱이라는 것이 채권의 가격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 장갑을 안 꼈네요. 이게 장갑을 껴야 이 팜 리젝션이 되더라고요. 가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을 마련할 때 채권으로서 채권이라는 게 돈을 빌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낸싱, 즉 돈을 마련하는 자금 마련의 방편에 있어서 데파이낸싱을 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서 이제 자금을 마련을 하는 건데 그냥 생으로 빌린다는 얘기죠. 생으로 빌려서 마련을 하는 요 과정에 있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채권을 개인에게 주고 여기에 기업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채권에는 어떤 약속들이 담겨 있을 텐데 우리가 파이낸싱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구조를. 그럼 여기 어떤 약속들이 있을 텐데 이 약속들을 보고 이 약속이 이제 미래에 돈을 돌려줄 거다라는 약속이겠죠. 미래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가 너한테 다시 되갚을 거야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강의 자료에서는 데파이낸싱, 채권을 통한 자금 마련을 하는 기업과 그 자금 마련에서 반대편 카운터파티가 되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구성으로 돈을 빌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구성된 그 내용이 담겨있는 채권이라는 것을 투자자가 봤을 때 그러면 네가 미래에 나한테 돈을 이렇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정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다. 네. 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캐시플로우의 형태를 보고 프라이싱을 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 풀어나가면 알 수 있지만 얼마를 빌리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갚아줄 테니까 이자를 고려해서 얼마를 처음에 빌려줘라. 그러니까 선이자 떼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이낸싱의 한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프라이싱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했다시피 파이낸싱이 데파이낸싱을 말하는 거고 그 과정이 여기서는 본드의 프라이싱이 되는 겁니다. 파이낸싱 혹은 밸류에이션, 프라이싱 다 마찬가지지만 크게 구성 요소가 3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밸류를 결정하는 것이 크기와 시점과 위험.
그런데 그 중에 크기는 이제 알려진 거고요. 크기는 나중에 계약 조건에 당연히 알려질 거고요. 크기와 시간은 알려집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산술적으로 더하고 빼는 문제니까 결국은 시간에 대한 고려가 이 채권의 핵심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반영되는 방식인 이자율이 채권에서 핵심적인 가치 결정, 가격 결정의 요소가 될 겁니다. 위험은 여기서는 빠지는 거죠. 나중에 위험 파트는 따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경제성 공학에서 배운 걸로 따지면 NPV를 하는 것이 되고요. 이 NPV를 계산할 때 당연히 이자율이 들어가죠. 또 바꿔 말하면 이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채권 수익률을 배워요. 네, 이게 만기 수익률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제성 공학에서 배운 IRR을 통해서 구합니다. 네, 이 IRR을 구하려면 NPV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채권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보죠. 네, 제가 많이 가렸나요? 안 가렸죠? 네. 채권의 구조를 보면 채권이 제일 처음에 액면가 face value 만기 maturity T 그리고 표면금리 쿠폰 레이트 C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들 특히 이제 표면금리가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채권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액면가 페이스 밸류라는 건 만기에 내가 너한테 이 돈을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기에 너한테 투자자에게 갚아야 될 상환 금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채권이 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페이스 밸류 뭐 예를 들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페이스 밸류 1000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만기에 너한테 갚겠다. 그 만기가 maturity T. 여기 지금 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년 후. 뭐 실제로는 뭐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겠죠. 뭐 지금 2019년이니까 2024년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9월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표면금리가 적혀 있어요. 표면금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쿠폰이 알기 쉽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이니까. 쿠폰 레이트가 5%다 이러면은 아래쪽 예제랑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스 밸류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쿠폰이 5%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5% 하면 50이 되죠. 50. 그러면 매년 50에 요 하나하나가 쿠폰이 됩니다. 이 표가 되죠. 이자표란 뜻입니다. 이자표. 라지 C로 많이 쓰고 얘는 스몰 C죠. 이자율을 스몰 I, 이자를 라지 I로 쓰는 것과 같은데 뭐 사실 라지 C는 별로 쓸 일이 없긴 합니다. 별로 쓸 일이 없긴 해요. 프린터가 계속 흰색이라서 눈에 좀 거슬리네요. 좀 가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터치가 에러가 나서 장갑을 좀 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기에 1000만 원을 갚을 건데 내가 그러면은 5년 후까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헛헛해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얻는 게 없으니까 헛헛하니까 매년 조금씩 이자조로 이자처럼 something like 이자 이자처럼 투자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갚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자가 해마다 얼마씩 지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자가 지급되는 금액의 량을 쿠폰 레이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밸류의 일정 비율만큼은 매년 주는 거고요. 만기 때는 당연히 페이스 밸류에다가 쿠폰 레이트 곱한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걸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페이스 밸류에 쿠폰 레이트 곱한 것만 주다가 만기에는 페이스 밸류와 쿠폰 레이트 곱한 걸 한꺼번에 다 갖게 되죠. 쿠폰 레이트도 5번, 쿠폰도 5번, 페이스 밸류는 1번. 이렇게 지급되는 고정된 캐시플로우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국채, 뭐 지방채도 뭐 공적인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특수채, 금융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적인 채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뭐 흔히 말하는 사채랑은 좀 다른 거예요. 네. 사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채 가버먼트 본드는 중앙정부가 보통 발행을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발행을 해서 보통 이거는 국가의 물가나 현금의 그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용도로도 쓰고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이 국채는 보통 각 국가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사실상 이게 기준금리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채권의 이자율이 나중에 배우는 수익률이랑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해지냐면은 위험도랑 비슷해져요. 채권은 위험이 없다면서요. 위험이 캐시플로우 자체가 변하는, 페이오프 자체가 변하는 위험은 없는데 이 발행자의 위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행자가 파산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발행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놈이 파산을 해버리는 위험은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을 수 있는 놈에게는 우리가 이자를 적게 받고도 빌려줄 수 있지만 도저히 못 믿겠는 애들한테는 좀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험도가 제일 낮은 애가 어디겠어요? 네, 바로 국가인 거죠. 국가. 네, 국가죠.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것은 국채입니다. 보통 국고채. 국고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제일 낮아요. 그럼 다른 채권들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자를 더 붙여야지 팔리는 거예요.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예금을 받는 것도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릴 때도 이 국채보다는 조금 더 이자를 더 쳐줘야지 되는 거죠. 수익률이 더 높아야지 여러분이 거기다 저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대표적인 금리가 국고채 3년 만기. 3년 만기 국고채를 검색해 보시면 그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되고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발표됐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하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금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자율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이걸 올리면 모든 이자율이 다 오르고 이걸 내리면 모든 이자율이 다 내려가요. 국가가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재무성, 트레저리가 미국 재무성을 말합니다. 이걸 재무부라고 하는지 재무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Department of Treasury인데요. 우리나라로 뭐 재경부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트레저리라고 합니다.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빌 노트 본드라고 해서 이게 기간이 긴 거예요. 기간이 뭐 몇십 년까지 있습니다. 1년 안쪽이 빌이고 아마 5년까지가 노트인가 그렇고요. 예, 본드는 25년인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제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만기 기간이.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만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마찬가지라서 이 트레저리 본드의 이자율, 트레저리 본드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미국 전체의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이게 크다 작다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다.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개별 회사들도 개인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개별 기업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우리가 하는 사채랑 어떻게 다른 거냐? 사채랑 뭐가 다른 거냐를 생각해 보면 사채도 돈 내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발행을 하는 게 사채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돈을 빌려주고 그 차용증을 쓰게 하잖아요. 강제로. 뭐 신체 포기각서도 쓰게 하고. 그때도 역시 사채예요. 그 사람들이 발행하는 것도 채권은 채권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놀이하는 그것만 사채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커다란 채권 몇억 원씩 하는 그런 것들도 회사채, 사채라고 부릅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보면 같은 거라 가지고 이제 개인 사채라는 의미,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채권, 차용증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의 돈 거래도 사채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지방정부도 돈을 따로 빌리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요. 로컬 가버먼트 본드. 혹은 이제 특수채라고 해서 뭐 외환채 같은 경우 뭐 혹은 특정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가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 뭐 건설을 한다거나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는 그런 방식의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뽀찌를 뜯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경우도 특수채 돈을 빌리는 거니까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금융기관들 국가가 지정한 특수금융기관들이 발행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채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금융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국채와 other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적 채권과 아닌 채권들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쿠폰에 대해서 배웠는데 쿠폰이 발행되지 않는 채권도 있어요. 쿠폰이 발행되지도 않는 채권이 있어요. 그걸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무위표채라고 한글로 부르는데 보통 그냥 제로 쿠폰이라고 합니다. 제로 쿠폰 본드. 그러니까 따로 중간 투자자가 중간 받는 그 쿠폰이 없어요.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하지만 할인채는 만기에 그냥 페이스 밸류만 주는 거예요. 만기에 페이스 밸류만 주고 초기에 가격이 페이스 밸류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파는 거죠. 예를 들어 1000짜리인데 페이스 밸류가 1000인데 팔 때는 920에 판다는 거죠. 그러면 할인해서 판다, 디스카운트해서 판다.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면 이 차이 자체가 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쿠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쿠폰을 반영한 것처럼 된다 그래서 이게 디스카운트 펀드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페이스 밸류만큼 혹은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이 근방의 어떤 값을 지불을 해요. 그런 다음 만기에 페이스 밸류와 중간에 이자가 지급이 안 됐는데 이걸 다 복리를 해서 이자를 받은 다음에 복리한 것처럼 계산을 해서 여기에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복리채, 컴파운딩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을 해서 주는 방식,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지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지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 기간마다 어떤 일부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건데 없는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지급하는 게 있는 거를 쿠폰 본드라고 하는 거죠. 이 표체는 쿠폰 본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듯이 일정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만기에 그리고 페이스 밸류가 한 번 더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쿠폰 본드인데 쿠폰 본드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쿠폰 레이트 스몰 c가 뭐 3%면 3%, 4%면 4% 이렇게 일정한 경우를 고정금리채라고 하고요. 고정금리채. 그게 아니고 쿠폰이 뭐 예를 들어 국채금리에다가 플러스
1%난 이렇게 하겠다. 그럼 국채가 바뀌면 얘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국채가 이렇게 바뀌면 얘도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변동금리채라고 합니다. 그럼 변동금리채는 엄밀히 말하면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의 정의에 딱 맞진 않아요. 얘가 변하니까. 뭐 그런데 네, 그래도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가지고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드는 경우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두 가지인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컨버터블 본드 CB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예, 뭐 이렇게 채권처럼 이렇게 돈을 받다가 만기에 얘한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기회를 주는데 이 페이스 밸류를 받을래? 아니면 이 페이스 밸류랑 거의 비슷한 가치의 주식으로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넘어갔는데? 네. 페이스 밸류로 받을래? 아니면 제가 가리고 있네요. 페이스 밸류랑 거의 같은 가치의 네, 주식으로 받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컨버터블 본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만기에 내가 돈을 돌려주기가 힘들어서 회사 주식은 있으니까 그 주식으로 갚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미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신주인 수권 자체는 채권은 그냥 있고 본드는 그냥 있고 여기에다가 워런트, 우리가 흔히 옵션이라고 말하는 워런트를 붙여서 파는 걸 말해요. 이 옵션은 뭐 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 신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신규 발행 주식을 지금 컴퓨터 좀 이상하네요. 네. 신규 발행되는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사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 포함된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그냥 있고 만기까지 그냥 있어요. 돈도 다 줘요. 그런 다음에 신규 발행하는 주식을 아주 싼 가격에 뭐 특정 가격에 너네가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포함된 그런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컨버터블 본드나 본드 위드 워런트나 BW나 CB나 둘 다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에다가 뭔가 다른 기회, 다른 옵션이 포함된 그런 채권을 말해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채권이고 많이들 사용하는 기업이 돈을 빌릴 때 그냥 채권을 발행을 해서는 투자자들을 좀 꼬시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뭐 이런 기회를 주는 대신 내가 투자자들한테 다른 금리를 좀 낮게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돼서 좋은 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랑 채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네. 채권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잘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또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 있는데 얘는 좀 이상하게 화질이 좀 흐린 것 같아요. 네, 각도 빠른 얘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음 채권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